안녕하세요. 박주입니다. 전라남도 강양에서는요, 첫 아이를 낳으면 500만 원, 달러로 치면 420달러 정도를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북한 돈으로는 3,500만 원이죠. 어마어마한데요. 요즘 출산율이 자꾸 떨어져서 아이를 낳으라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주는 건데요.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매길 수는 없지만 출산율 감소 때문에 탄생의 소중함이 더욱 높아진 건 분명합니다. 더불어서 요새 많이 달라진 점은 아이를 낳아서 알아서 키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행복하고 잘 살 수 있게 쭉 나라가 적극 나서서 키워야 한다는 의식이 널리 퍼져 있다는 건데요. 존재 그 자체로 빛나는 아이들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인권생활 뒷담 오늘 오부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이란 어때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도 역시 경기 남부 하나센터의 서태영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은주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은주 씨는 이제 진짜 아이를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네네. 예, 실제로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오늘 주제에 정말 적합하고 산 증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아이가 존재 자체로 빛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면서요? 네, 일단 저도 지금 아이를 낳습니다만 네. 지하철역에서 배가 이렇게 나온 여성을 임산부. 보면은요, 네. 왠지 모르게 막 정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환경이 굉장히 남한은 많은 것 같아요. 임산부 배려석이라든지 여성 주차 구역이라든지 네. 혹은 또 버스, 기차를 타도요, 임산부인 경우는 할인도 해주는 제도도 있어요. 높게 해준다. 예, 싸게 해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성이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북한은 여자니까 당연히 낳는 것 이거였는데, 여기는 너는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될 소중한 사람임에도 네. 아이를 낳으면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마인드를 제가 받을 수 있도록 외부의 환경이 사회가 만들어준다는 거죠. 네, 저도 매일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 제일 구석에면 그 연분홍 색깔로 예, 임산부 맞아요. 좌석이라고 네, 네. 딸로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떨 때 보면 가끔은 이렇게 다리가 아프면 거기 앉아요. 제가 임산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때 보면 앉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솔직한 여성이에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아이가 아직 밖으로 나오기 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라에서 많은 이런 그런 배려를 해주는 거 봐서는 진짜 참 여기 와서 아이를 낳고 싶다. 이제 욕심 같지만 지금이라도 3태자를 낳아볼까? 이런 생각이 불뚝불뚝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 나라에서 또 출산 장려금 이런 것들도 많이 준다면서요. 네네. 그런 제도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자체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첫 아이일 때 주는 돈, 두 번째 출생했을 때 주는 돈, 셋째를 출산했을 때 주는 돈 다 다릅니다. 물론 셋째를 출산했을 때 제일 많이 주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셋째 같은 경우는 대학 교육까지 무료로 해주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 요즘은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애국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혹시 센터장님은 애국자예요? 아니면 비애국자예요? 궁금해요. 지금 시대로 보면은 애국자는 아니에요. 제가 요즘은 많이 낳는 게 애국자니까요. 저출산 때문에 세계에서 몇 위 저출산 국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근데 저는 그 시대에는 이런 표어가 있었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서 저는 아들 딸 구분 안 하고 딸만 둘 낳았거든요. 그때로 보면은 애국자예요, 제가. 근데 직업으로 봐서는 아닌 것 같고. 지금도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나도 저거 받아볼까. 근데 이미 벌써 저는
공장문 닫았죠. 아니, 공장문을 닫았나요? 그런 거 아니고. 네, 그런 비밀적인 여기 이야기는 여성 두 분하고 하니까 너무 시끄러워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런 좋은 혜택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아이를 키우게 되면 이제 오만자로 품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키우면 이렇게 진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속속들이 너무 많은 품과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운주 씨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셨어요? 주로 아이 보는 데 있어서는 저 같은 경우 지금 일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를 맡길 곳을 찾는 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친정이 있고 그리고 시집이 있고 이런 환경에 있는 나만의 분들이라면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신랑도 다 북한 출신이어서 가족이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냐 정말 난감했었죠. 근데 우리나라 제도는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어떡해. 보니까 아이 돌봄 서비스 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아이를 중학교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아 종일제라고 해서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돌봐주는 서비스가 있고요. 혹은 또 시간제라고 해서 엄마가 직장에 가는 시간만 와서 돌봐주는 제도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 국가가 거기에 투자하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시간당 돌보미 비용이 10,000원 가까이 되거든요. 네, 한 시간당. 예, 시간당 비용이. 그러면 제가 오늘 8시간을 여기 와서 근무를 한다. 이러면 8만 원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이가 2명이잖아요. 16만 원. 16만 원이죠. 근데 사실 사설 업체라고 하는 개인이 하는 업체를 쓰면 그 돈을 다 본인이 부담을 하죠. 근데 국가가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물론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요. 많이 버시는 분은 또 많이 내야 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시간당 거의 무료에 가까운 돈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선생님들이 너무 좋으세요. 아이들을 케어하는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거 끝인데 아이에게 가르쳐주고요. 이런 것까지 다 하거든요. 아기를 봐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예, 애들이 교육도 교육적인 면도 하고 있어서 오늘도 오는데 엄마 잘 갔다 오라고 너는 필요 없다 이거죠. 그 빠빠이. 정도로 선생님들이 잘해주세요. 근데 이제 운주 씨가 얘기할 때 운주 씨의 상황이 지금 남편도 지금 네. 수입이 크게 없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둘이 이제 수입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도와준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북한에는 내가 수입이 작아서 못 살면 내 탓이에요. 네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모양 그꼴로 사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운주 씨처럼 이런 상황에서 수입이 적다 보니까 이걸 나라에서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지금 학생 신분이고 아이가 많고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돌봐줘야 된다. 이게 인권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출산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아이한테 필요한 그런 용품들도 공급을 해준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 예. 제가 또 산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첫째 나올 때는 없었어요. 이 제도가. 네. 근데 대한민국의 제도는 정말 빨리 정착이 되는 것 같아요. 첫째를 제가 5년 전에 나왔는데 이 제도가 없었는데요. 둘째 나오니까 제도가 생긴 거예요. 생겨가지고 그게 한 10몇만 원어치의 선물인데요. 보면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선물 세트라고 해서 그래서 집에 오거든요. 저는 체온계 무조건 있잖아요. 체온계 어떤 거 쓰세요? 저는 이렇게 겨드랑이 끼우는 거. 그게 언제 쪽입니까? 그래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딱 해서 여기 눈썹 여기다 띡 하면 바로 체온. 눈썹에다가 체온이 예, 된다고요? 예. 귀에 넣는 것도 아이들 싫어하거든요. 무서워요. 근데 딱 서 있는데 그냥 가서 딱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딱 하면은 체온을 잽니다. 그런 최신형 스마트 최신 그 체온계 그런 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물 온도계. 아기가 목욕시킬 때 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40도를 지켜야 된다. 저는 모르셨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 손가락이 괜찮네? 오늘은 모르고. 더우면은 이게 뜨거운 거 몰라요. 그러게. 찬 데서 들어오면은 찬물도 뜨겁게 느껴져요. 근데 요거는 딱 온도를 보는 거죠. 그런 거 그리고 배꼽 청소를 해야 돼요. 배꼽 북한은 청소요? 그런 거 모르죠. 모르죠. 아기가 일주일 안에 배꼽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때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대요. 저도 그런 거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닦는 거 있잖아요. 그런 소독성 같은 것도 다 넣어주고요. 그래서
네, 여기는 뭐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둘째 때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자체들은 의자까지도 선물로 보내준대요. 예. 애기 의자요. 예, 그러니까 아기가 첫 태어나서 앉는 의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앉아서 공부도 하고 엄마랑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의자를 또 선물로 주는 지자체도 있고요. 근데 이 밖에도 우리가 뭐 아동 수당도 있지만 아이를 잘 보기 위해서 육아휴직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은 남자들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남자들 육아휴직을 안 줘요. 배우자는 육아휴직이라는 게 없었는데 예전에 여자분한테만 정해져 있었거든요. 배우자는 못 가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다 갈 수가 있어. 한 아이에 1년을 갈 수가 있어요. 1년 동안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내가 1년 동안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 엄마만 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아빠도 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눠서 2년을 쉴 수 있어서 엄마가 1년 쉬고 아빠가 다음에 1년을 쉬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이가 둘이면 4년을 쉴 수 있는 거죠. 엄마 아빠가 나눠서. 그래서 이런 제도는 아이들을 정말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런 제도들이 이런 것들이 계속 앞으로 이렇게 여건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그런 규정들이 어떻게 보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나온 그런 법들인데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 이렇게 두 주먹이 부들부들 막 떨릴 때 있잖아요. 네. 근데 막 또 때리면 안 되더라고요. 요즘- 쇠고랑 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이를 때려본 적 있으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예, 때렸습니다. 경찰서 전화번호 있어요? 지금이라도. 네, 네. 네. 그 처음 왔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네. 모든 게 경제적인 여건도 어렵고 저도 지금 여기 와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아이도 적응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오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을 때는 체벌을 좀 했죠. 네. 네, 체벌도 하고 화가 나면 화내는 대로 다 내고요. 쫓아내보내고. 근데 이게 몇 년 안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 큰애 키울 때가 지금 한 10년 전인데요. 그때는 그게 허용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은요. 지금은 동네에서까지 다 감시합니다. 이게 방음이 잘 안 돼서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 울음소리가 조금만 높아지면은요. 저희가 막 이게 부들부들 떨죠. 통제를 울지 해야 말고. 돼요. 야, 이 신고 들어가겠다. 아이를 울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제발 울지 말고 말을 하라고. 네, 아무것도 안 할 테니. 근데 아이는 때리지 않아도 울어요. 네. 왜냐면 그게 자기의 의견이 관철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걸로 거거든요. 울음으로 소통을 하는 예, 거죠. 그래서 막 우니까 제발 누가 보면은 엄마 아버지 쇠고랑 차고 가는 거라고 네 지금 이렇게 울면은 애한테 지금 빌고 앉았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완전 제 처지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쩌면 아이를 북한처럼 아이는 내 소유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때려도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는 아이도 아이만의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그걸 절대 하면 안 되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아이를 때렸다기보다는 어떻게 발로 찼어요. 때린 건 때린 거거든요. 때린 거군요. 너무 화가 네. 나서 금방 안 돼. 그래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때리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7년 전에. 내 배를 가로 세로 째고 낳는데 내 맘대로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 자체가 아예 근원이 없어요. 내가 너무 동떨어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이 여성분이라면 오늘부터라도 아이를 때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이한테도 인권이 있고 그 애한테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때리는 게 사랑의 매라고 하지만 그게 다 아동학대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참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환경이 잘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진행자가 발로 찼다는데 그거는 때린 게 아니고 네. 폭행이에요. 엉덩이 부분을 찼습니다. 네. 때린 거하고 폭행하고는 틀린 거예요. 때린 거는 이 꿀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짝 준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이게 몸에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되는 것, 그다음에 어느 특정한 공간에다 가두지 말아야 되는 것, 또 학대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내한테 늘 하던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어디 쇼핑 가서 바깥에 나가서
애 막 울리고 막 소리 지르고 하지 마라. 그것처럼 무식하게 보이는 거 없다. 내가 이러는데 그 은주 스님 또 혹시 바깥에 나가서 애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건 아니죠? 요즘은요 부끄러워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 엄청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한 엄마들은 이러거든요. 네가 왜 화가 났는지 엄마는 정말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옆에서 야 씨뭐 이렇게 해보세요. 당장 맞아. 그러니까 네, 그것도 그래서 학대 안 하죠. 행위예요. 네. 언어 폭력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는 법이 아동복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전부 다 규제하는. 그다음에 아이들을 뭐 돈을 벌게 하거나 뭐 이런 행위 이런 거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노동 착취.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징역을 가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제도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아까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인간 존중, 그다음에 인권, 이 아동에 대한 건강 환경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사실 우리는 어른이라고 하면 다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버지, 엄마 노릇을 처음 해보잖아요. 그래서 많이 서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환경들이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게 되고 소유물이 아니라 인격체로 대해야 된다. 이런 환경들이 우리 어른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하실 말씀이 저는 있어요. 교육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교육.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엄마가 되고 나서 네.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 지금 유치원에 간 큰애한테는요 이런 전단지도 오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는데요. 아이와 대화하는 법. 그러니까 이 아이가 화가 났을 때 엄마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네. 모르는데 그런 걸 교육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때리지 말아라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인식 교육을 시키는데 아이가 화가 났을 때는 왜 났는지 그리고 네. 지금은 뭐 인터넷 찾아보면은 아이의 심리에 맞게 그 아이의 심리를 읽는 법까지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참고해서 좀 해보긴 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 저는 안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해봤는데 되는 거예요. 네, 아이한테 네가 지금 화난 이유를 차근차근 얘기해주면 엄마가 듣겠지만 울면서 얘기하면 풀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인지시키는 거죠. 돼요. 네,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인권 존중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회라는 그런 환경과 부모의 네. 성숙함이 함께 그렇죠. 만들어가는 예, 것 엄마도 같아요. 교육받고 사회도 교육되고 예. 이런 것들이 다 동일적으로 함께 가야지 되는 거라는 생각. 그렇죠. 예. 근데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이제 할 얘기가 한 10시간도 네, 얘기를 네. 할 것 같은데 아쉽게도 시간이 다 거의 다 시간이 되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정신적인 부분까지 아이들의 인권을 지켜준다면 그야말로 이 세상의 아이들이 천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들은 자신이 받은 것만큼 자라서 베푼다고 합니다. 참 오늘 운주 씨가 이게 마지막 방송인데 너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 5회에 걸쳐서 방송을 하셨잖아요. 간단하게 방송을 하신 소감을 듣고 싶어요. 네, 저도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네.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제가 목숨 걸고 온 보람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이에게 지금보다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다는 자신감도 이 방송을 통해서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더 불러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네. 오늘 5회로 끝나는데 뭐 이런 방송들도 많아져서 지금 목숨 걸고 들으시는 북한의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남한에 있는 탈북민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시는 좀 다친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일이 돼도 북한 사람은 남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식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송이었으면 더 바랄 게 없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무슨 할 말이 없네요. 너무 네. 마무리를 잘해 주셔서 저는 그냥 주은주 씨 얘기로 대신을 할까 합니다. 네. 기회가 되면 또 뵙고 싶고요. 네네. 오늘 진짜 함께 해주신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어렵게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